사실은 지금 보수당은 국힘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정당으로서의 어떤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죽은 정당들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줄을 잘 모르죠. 우리들도 느끼는 게 지금이야말로 두 정당의 지지자들이 굉장히 높은 충성도를 가지고 있는데 죽었다는 게 말이 되냐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죽었습니다. 이미 죽은 정당이고, 그래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뭐 이 성령이 사라진 겁니다. 이미 영혼이 없습니다. 영혼이 없는데 우리 눈에 국힘당이 먼저 죽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민주당도 사실은 그저 대구나 광주에서 무의식적으로 1번이나 2번을 찍는 아주 그 전통적인 그런 분들 외에는 사실 이 당원이라고 할 만한 당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고 그저 두 정당의 열렬한 지지자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저주와 증오와 적개심일 뿐이죠. 그러니까 정오와 저주, 적개심을 우리는 그 당원의 기본 속성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 정치는 이미 자기 부정적인 그런 단계에 들었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번에 지금 당대표 선거를 개혁신당이 하고 있고, 개혁신당이 이루어낸 것은 아마도 우리 이기인 씨는 이번에 개혁신당이 거둔 성과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 삼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놀랄 만한 성공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제가 국힘당을 타도하자라는 깃발을 들고 이때까지 정치판에 오로지 국힘당을 깨우치기 위해서 정치판에 나갔던 사람들이 얻었던 평균적인 지지율은 1%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깨진 겁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개혁신당이 말하자면 국힘당과 민주당의 아성에서 그야말로 정말 아무 정신없이 1번과 2번을 찍던 사람들의 사이에서 언론의 비협조와 국민들의 관성을 깨고 놀랍게도 승리를 거둔 겁니다. 그래서 이 승리 말하자면 쐐기를 박은 거죠. 어떻든 이 1, 2번 사이에서 뚫고 들어가서 쐐기를 박은 거고, 저는 앞으로 3년이라고 해도 좋고, 만일에 중간에 정치 변혁이 있어서 2년이 될지도 모른다고 저는 봅니다만은 2년이 되건 3년이 되건 이 이후에는 엄청난 정치 변혁이 닥칠 수도 있어서 개혁신당이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기적을 일으키는 구명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해나가는 용기를 가지고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근데 잘 되겠죠? 잘 될 거라고 난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개혁신당이 좋은 비전을 가지고 어떤 역사적인 도정 위에서 제대로 된 비전을 가지고 서기만 하면 저는 또 오히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비전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사실은 지금도 이 민주당의 지배가 시작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사실은 87년도 정도부터 민주화 시대가 열리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민주당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의당이 자기에 속한 당원이나 국회의원을 징계할 때 그 징계의 기준은 소위 민주화 체제입니다. 87 민주화 체제를 가지고 징계를 하고 있죠.
근데 그 기준이 말하자면 87년도에 수립된 것이라고 하면은 대통령 직선제하고 소위 헌법 제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라는 두 개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말하자면 그 헌법 전문에 상해 임시정부가 들어서고 또는 그런 분위기를 타고 정교조가 만들어지고 민노총이 만들어지는 그런 시대 분위기를 우리가 87체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87체제가 벌써 극복이 되었어야 되는데 30년이 넘어서 지금 40년 가까이 대한민국을 87체제가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힘당은 그 87체제 속에서 말하자면 어떤 정치를 가야 될지 이념도 없고 정책도 없는 그냥 경상도 출신들이 민주당이 싫어서 찍는 그런 정당일 뿐이에요. 근데 안 무너지는 겁니다. 안 무너지는 이유는 현 정당법이라든가 선거법 이런 것들이 그 사실 이번에 개혁신당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정강정책이나 이런 것의 성공이라기보다도 말하자면 국힘당이나 민주당이 이제 싫어진 사람이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던 것일 뿐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말하자면 이제 개혁신당이 깃발을 들어야 됩니다. 깃발을 들어서 그 지표를 보고 이제 국민들이 이제야말로 우리가 의지할 만한 정당이 나타났다고 생각되면 아마도 기적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올바른 민주주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건 대중주의적이고 인민주의적인 그런 민주주의죠. 말하자면 길거리에 집회 시위에 민주주의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말하자면 대중민주주의의 노도와도 같은 어떤 현상을 민주주의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한정조항이 하나 더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국민들이 길거리 모여서 데모한다고 거기에 민주주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국민이 권력을 행사하는 방법은 선거다 하고 규정이 되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촛불 시위에 민주주의의 요체가 있고 민주주의의 가장 정확한 표현 형태는 촛불 집회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민주주의의 함정, 말하자면 민주주의의 오류를 민주주의의 변종을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법치적 질서 속에서 국가 권력이 제한되고 지금은 국가 권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국민의당하고 민주당이 서로 그 권력을 차지하고 온 국민들은 그 두 당에 속해서 우리 진영이 이번에는 그 국가 권력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피를 토하고 싸우고 있는 중이죠. 그러나 국가 권력을 줄여야 됩니다. 제한된 권력. 제한된 권력이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가 얘기하는 자유는 어디에 있느냐? 개인의 자유입니다. 개인주의가 되어야 됩니다. 국민이 커지는 것이지 정치 권력이 커지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국민이 커지는 거고 개인의 힘이 커지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 개인의 자유가 커지고 국민의 자유가 커져야 되는 이 시대에 이 국민의 힘이라고 하는 놀라운 시대 착오적인 당은 바로 그 국가 권력의 상징인 검찰 나부랭이들을 뽑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국힘당이라는 것은 스스로 권력을 말하자면 반자유주의 정당이고 반민주주의적인 정당이고 말하자면 과거 신군부가 있던 시절에 정당의 회고판에 불과한 정당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놀라운 참변을 일으킨 겁니다. 도대체가 정당의 대표는 경찰이요, 정당의 대표는 검사요, 이런 정당을 가지고 민주정당이라고 주장하는 정말로 우스꽝스러운 사태에 와 있는데도 그 당을 우리는 부수진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개혁신당이 나와서 그 균열을 내고 부서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계속 그 국힘당을 부서뜨리고 또 민주당의 허리를 부러뜨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힘당과 민주당으로부터 그 국민들, 자유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건져내서 새로운 87 체제를 극복한 새로운 형태의 정치 체제를 만들어내야 하는 큰 사명이, 긴 사명이 우리 앞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 국힘당은 사실 아직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념적으로 굳건한 기초가 있고 역사를 체화하고 있는 정당은 아니지만 그 체화된 것은 그 구성원들에게 체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대표자, 지금 이제 대표를 놓고 다투는 이기인, 허나 이런 젊은 세대들의 몸속에 그 자유가 지금 체화되어 있을 뿐이에요. 무슨 정강 정책에 체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당의 긴 역사에 체화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개혁신당을 만들고 있는 젊은 사람들의 몸속에 그 자유가 지금 체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당들이 언젠가는 이 낡은 체제를 깨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그야말로 국민소득 7만 불, 8만 불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을 만들어 주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자유가 어떻게 시현될 거냐 하는 것은 제가 참 여러 수단을 통해서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제한된 권력입니다. 국회 권력과 대통령의 권력을 공히 줄여나가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군대도 이제는 모병제로 바꿔야 될 때가 됐습니다. 세금도 이제는 좀 줄여야 됩니다. 간접세 체제보다는 직접세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세 체제를 유지하기는 하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금을 너무 많이 내고 있습니다. 세금을 너무 많이 내가지고 공무원들이 정말 쓸데없는 일을 너무나 많이 벌리고 있습니다. 세금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자유가 커질 수 있도록 돼야 됩니다. 그 체제를 바꿀 게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 페미 같은 건 아주 비근한 예입니다만은 그런 정신질환이거든요, 일종의. 그 정신질환이에요. 그런 정신질환적 흐름이 말하자면 그거는 남자냐 여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페미는 정신질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자체가 정신질환이에요. 말하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갈 길을 잃은 지적으로 방황하고 정서적으로 방황하는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정신분열적 철학체계가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그 전조가 되는 해체주의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얘기는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얘기입니다만은 자유라고 하는 것은 심플한 겁니다. 국가 권력을 줄이는 거예요. 그거는 국회 권력을 줄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거리 시위, 촛불 시위가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제 그런 기초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국가가 아닌 개인을 신장시키고 국가가 아닌 국민들이 커질 거냐는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국가 권력을 삭감하는 조치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가 이렇게 국가 권력이 커져가지고서야 국가가 모든 개인 생활에 개입하고 간섭하는 이런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해나가십시다. 해나가면 아마도 우리가 오늘부터 개혁신당의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개혁신당의 정신적인 뼈대를 풍부하게 할 거냐. 이념의 어떤 구체적인 표현 형태를 가지고는 너무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념 갈등을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그런 체제를 좀 만들어 가서 국민들이 보고 이제 숨을 좀 쉴 수 있겠다. 숨을 좀 쉴 수 있겠다. 이제 드디어 국민들이 좀 정치의 그 혼돈에서 벗어나기를 바랄 수 있겠다 하는 지점까지 가십시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그 고대 아테네가 망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정치를 생각하면 흥분되시죠. 국민들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정치를 생각하면 이 가슴 속에 떨어져 있던 우리 그 기분들이
점점 흥분되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정치라는 마약의 중독 상태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신당이 그 국민들을 마약 중독 상태에서 해방 좀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부 국민들이 선거 때만 되면 이렇게 흥분돼요. 그래서 정치적인 논쟁이 벌어지면은 주먹다짐까지도 요즘은 친구들끼리 합니다. 친구들도 정치적 견해가 다르면 다 헤어집니다. 다 산산조각 납니다. 말하자면 보수는 보수대로 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톡에서 잘 지내다가 정치 얘기만 나오면 깨지고 싸우고 난장판입니다. 그 전부 흥분되어 있어요. 이 흥분을 끌어내릴 수 있게, 조용해질 수 있게 젊은이 여러분들이 국민들을 정신 좀 차리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온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치에 미쳐 있어요. 이래가지고 써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희망을 주고 이 청신한 바람이 좀 불어오게, 그래서 정말 다음에 우리의 지도자를 선택할 때는 정말 즐겁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그리고 40대 대통령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해나가십시다. 나는 그 생각만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40대 대통령이 나온다는 걸 생각만 해도 저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이고, 저도 늙어갑니다마는 늙은 꼰대라는 것은 얼마나 냄새만 풀풀 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좋은 40대가 좀 신선하고 즐거운 그런 정치를 해나가는 시대가 될 수 있게 이 백본을 잘 만들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제 물러가자 하고 저는 캠페인을 할 테니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